안녕하십니까. 병영경영관리 닥터 헬퍼 유종성입니다. 오늘은 소득률과 소득세율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목으로 원장님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세무지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필드에 나가보면 소득률과 소득세율에 대해서 간혹 혼동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득률과 소득세율이 각각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률이란 소득률은 매출 대비 실제로 남는 소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한번 계산 방식을 한번 볼게요. 소득률은 여기 보시죠. 네, 수익금액. 수익금액은 내가 얼마를 1년 동안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있죠. 사업을 하는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들어간 비용을 뺀 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 그러면 소득률을 어떻게 구하냐? 이 소득금액 나누기 이 수익금액으로 나누면 소득금액을 수익금액으로 나누면 소득률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100만원을 벌었을 때 얼마가 남느냐?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게 얼마냐? 이게 바로 소득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액을 25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수익, 여기에는 의료기기 처분 수익, 모든 수익이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를 14억을 필요경비로 사용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억에서 14억을 빼면 아주 쉽죠? 산수니까 6억이죠. 그러면 6억은 소득률이 어떻게 되냐? 보실게요. 소득금액을 수익금액으로 나누면 30%가 있죠? 30%가 이게 이제 소득률이 되겠습니다. 소득률.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내가 번 매출에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몇 프로냐? 이게 바로 소득률입니다. 소득률. 근데 소득률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담당 세무사님들도 항상 결산을 할 때 이번에는 소득률이 얼마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세무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소득률입니다. 소득률은 첫 번째로 국세청이 업종별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에 많은 병원들을 매년 이렇게 신고하는 거를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병원마다 업종별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소득률이 되는구나 라는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국세청은 가이드라인을 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병원의 소득률이 국세청이 생각하는 범위에서 너무 벗어나다. 지나치게 너무 벗어나면 관심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의 관심 대상이 되는 거는 사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특히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득률이 평균과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 지나치게 낮다. 그러면 여기는 조금 수상하다. 그렇게 해서 의심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소득률 관리를 하시는 것이 세무 리스크 관리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물론 이 자료는 아주 오래된 자료입니다.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과 소아과는 29%, 정형외과는 25%, 피부비뇨기과 30%, 안과는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형외과가 57%.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한의원이 43%입니다. 요즘 한의원이 이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전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소득률을 할 때 어떤 자료가 중요하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요즘은 국세청이 아까 제시한 일률적인 자료보다는 데이터가 워낙 방대해졌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진료 과목별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차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주소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또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그 소득률이 차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평균화시킨 데이터를 국세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률적으로 안과는 몇 프로, 성형외과는 몇 프로 이렇게 국세청이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보다는 또는 지역별로 또는 연차별로 진로 과목별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고도움 서비스를 원장님께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원장님께 원장님의 병원은 적정 소득률이 이 정도 됩니다 라고 매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원장님도 그 신고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렇게 보고 신고하시는 원장님이 계신가요? 제 이렇게 경험상 그렇지 않은 원장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신고도움 서비스 자체를 모르시는 원장님들도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고도움 서비스는 병원별로 당신의 병원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소득률이 적정을 갖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고도움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득세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율은 개념 자체가 더 쉽죠. 우리나라의 과세 기준은 이 소득별로 누진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소득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게요. 1,400만원 이하는 6%, 8,800만원에서 1억 5천은 35%, 1억 5천에서 3억은 38%. 아마 이 구간이 원장님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뭐 40%, 5억 이상, 10억은 42%, 10억 초과는 45%인 원장님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래서 소득 세율은 소득 금액에 따라서, 소득 구간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하는 세율을 소득 세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세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서 사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 기준을 6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률은 30%로 돼 있겠죠. 대부분 원장님이, 담당 세무사님이 올해 소득률을 30%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금도 30%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률과 소득세율은 다릅니다. 소득률이 30%여도 세금은 50%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억에 대한 구간이 42%였죠. 5억 초과 10억 미만, 그 구간이 42% 세율입니다. 6억이기 때문에 42%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2억 5,200만원의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누진공제 3,594만원을 차감하고 플러스로 지방소득세 10%를 부과를 하면 총 세금은 2억 3,766만원이 나옵니다. 6억에 대한 세금이 2억 3,766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플러스 되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료,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가 플러스 알파로 추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42%지만 50%가 넘는 경우도 다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세율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득률과 소득세율은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률 30%라 하더라도 과세 표준에 따라서 뭐 2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한 원장님들은 합법적으로 절세 전략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올린 영상에 세무점검 모의 신청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몇몇 원장님들이 모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을 또 보시는 원장님들도 한번 모의 신청을 해주시면 원장님들의 신고소득률이 어느 정도 조금 되는지
또 신고 도움 서비스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같이 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신청을 하시면 원격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